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충주의 은혜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는데 절실한 서학인이기도 하였지요. 때는 조선 후기 서학이 최초로 조선에 들어왔을 때라 탄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은혜라 지어주었지요. 은혜를 낳고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은혜를 무척 애지중지하였답니다. 은혜야,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느냐? 아버지는 은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이 없을 때면 아버지는 은혜를 목마 태워 들판을 거닐곤 하였지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 꽃은 은방울꽃이라 한단다. 성모말이 아님에 눈물을 상징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지 은방울꽃이 무척 청아하고 향긋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행복하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은혜가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는 은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서학에 심취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특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혜야, 아버지는 내가 서학 공부하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쁘구나.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성모 마리아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야. 알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공부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아버지는 은혜에게 성경을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은혜가 19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봐라, 이자를 당장 추포하고 집안을 모두 뒤져 서학책을 모두 압수하거라.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학책을 모두 압수하고 아버지를 추포하였지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추포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서학 금지령이 떨어졌소. 그리고 서학인을 죄다 잡아들이라는 명이요. 아니, 예고도 없이 어찌 서학을 금한단 말이요? 그런 것은 윗분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외다. 포졸들은 아버지를 포박하여 관으로 압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본 어린 은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은혜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였기에 은혜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탈하게 잘 계신가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은혜는 아버지가 없는 공간이 너무 무섭고 허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흠뻑 적시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된 은혜는 용기 내어 관하로 아버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포졸라리. 이곳에 잡혀온 아버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박복출이라 합니다. 박복출이면 천주쟁이가 아니더냐. 천주쟁이들은 면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비는 지금 이곳에 없느니라. 아니, 이곳에 없다면 어디로 가셨나요? 모두 한양으로 이송되었느니라. 아버지가 한양으로 이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은혜는 아버지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날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양을 무턱대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안위만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한 번도 먼 길을 가본 적 없는 은혜는 걷고 또 걷다 보니 집신이 다 떨어져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바닥에 가시도 박히고 피멍도 들었지요. 하지만 은혜는 아버님 걱정에 아픔을 참으며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밤이 되면 가져온 얇은 천만 두른 채 논두렁이나 집늘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가진 돈이 없다 보니 밥은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물만 잔뜩 마시고 걸어갈 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은혜는 기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기어가다시피 하면서도 한양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밤이 되어 지칠 대로 지친 은혜는 남의 집 담장 처마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 이런 한 데서 잠을 자면 어떡하니? 집이 없는 것이야? 웬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대답이 없었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얼른 아들을 데려와 은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히고 불을 지펴주었지요. 그런데 어머니, 이 처자는 어쩌다 길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글쎄다. 무슨 사연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안 되었네요. 제가 날이 밝으면 출청하면서 의원 집에 들러 일러두겠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 아들은 아침에 의원 집에 들렀다가 포도청으로 출근을 하였지요. 할머니 아들 진종학은 젊은 인재로 인정받고 있는 포도청의 종사관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먹지 못해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나면 흰죽을 끓여 주시고 점진적으로 밥을 먹게 해주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날이 밝자 의원이 찾아와 은혜를 진맥하였습니다. 아, 그렇소. 어찌하여 젊은 처녀가 길에서 쓰러졌는지 참으로 안 되었구려. 다음 날 날이 밝자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오느냐?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한양이란다.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집으로 데려왔단다. 아, 그러셨어요? 죄송하고 고마워요, 할머니. 자, 어서 여기 흰죽부터 좀 먹어두거라. 은혜는 할머니가 끓여준 흰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쩌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야. 네, 할머니. 저는 충주에서 올라왔는데 날이 어두워져 잠시 눈 좀 붙인다는 게 의식을 잃었나 봐요. 아이고 저런.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먹지도 못하면서 한양까지 올라온 것이냐. 잡혀가신 아버님이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아니, 아버님이 어쩌다 잡혀가신 것이야.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몰라요. 헌데 아버님은 서학을 하셨는데 나라에서 서학을 금했다고 했어요. 저런 그런 일도 다 있었구나. 그럼 내 아들이 포도청에서 일하고 있으니 저녁에 돌아오거든 한번 물어보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신세진 것도 감사한데 더는 폐를 끼쳐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포도청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충주에서 올라온 아버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충주에서 왔다면 천주쟁이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천주쟁이는 면회가 금지되었느니라. 그러니 그만 돌아가거라. 아버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썩 돌아가거라. 그럼 몸은 건강하신지 안부라도 알려주셔요. 아니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관병을 귀찮게 하는 것이냐? 너도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느냐? 은혜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어 그냥 돌아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소연을 하였지요. 그러자 포졸들은 은혜를 발로 차고 짓밟았습니다. 은혜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도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지요. 아니 웬 소란이냐? 포도청 종사관이 귀청을 하다가 포졸들이 웬 처녀를 발로 짓밟고 있자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집이 천주쟁이 아비를 보겠다며 버티지 뭡니까요? 포졸의 말을 듣고 종사관이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짓골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젯밤 쓰러져 데려온 처자가 틀림이 없었지요. 아니 벌써 깨어나신 것이요? 뉘신지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요? 어젯밤 낭자가 집 앞에 쓰러져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업고 왔소.
아, 그렇습니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슨 일로 오셨어? 아버님께서 무탈하게 잘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버님은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요? 아버님은 서학인이신데 나라에서 금했다면서 데려가셨습니다. 아, 그랬구려. 그럼 어디에서 올라오신 것이요? 충청도 충주에서 왔습니다. 혼자 올라온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먼 길을 정말 혼자 올라왔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진종학 종사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천주교는 나라에서 금지령이